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게임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스타리그 스카우트배 MBC 게임 스타리그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오늘도 역시 MBC 게임에서 내노라 할 두 분의 해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호 해설과 김동준 해설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스카우트배 MBC 게임 스타리그 2주차 더블 엘리미네이션 16강 2주차의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만 지난주 개막전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오늘 그 경기의 비중을 말해주듯이 더욱더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자 지난주 경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의 경기를 좀 예측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는 그 지명자와 피지명자의 경기에서요. 네. 예, 지명자 3명이 승리를 하고 피지명자 1명이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피지명자는 바로 변길섭 선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선수들이 선수를 지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적중을 했고요. 예, 그렇죠. 네.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준 해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매치별 풀리그 방식이나 조별 풀리그 방식에서는 2패를 거두어도 어떻게 재경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듀얼 토너먼트 방식은 2패면 무조건 탈락 아닙니까? 첫 번째 경기의 중요성은 이승원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었죠. 네. 지난주에는 그런 지명권을 가진 선수들이 지명을 해서 제대로 지명권을 100분 활용을 해서 승리를 따낸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대부분 다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경기를 빼놓고요.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금 김동준 해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주면은 완전 탈락자가 생기는 입장이 됐고 그렇죠. 오늘이 그 갈림길 기로 말하자면 승자조와 패자조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대진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대진표를 보고 있죠? 예,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는 오늘 게임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박태민 선수와 변은정 선수와의 대결에서 박태민 선수가 승자, 변은정 선수가 패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네. 조용호 선수와 김환중 선수의 경기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승자, 김환중 선수 패자. 그리고 전태규 선수와 서지훈 선수는 전태규 선수가 이겼고 서지훈 선수가 졌습니다. 지난주 A그룹에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홍진호 선수 일정 때문에 미뤄졌고요. 네. 자, C그룹과 D그룹입니다. 임요한 선수와 장진수 선수 그리고 김정민 선수와 백영민 선수, 이윤열 선수와 강민 선수는 오늘 경기를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경기 이 경기 테란의 정말 명경기로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경기죠. 김현진 선수와 병길섭 선수의 일전에서는 34분의 긴 장기전 끝에 병길섭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진 선수는 눈물을 머금고 지금 패자조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자 오늘 대진표 잠깐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빨리 보고 싶어서 지금 몸이 굉장히 달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역시 이곳 삼성동 코엑스몰 내에 있는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경기 4경기 힘차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의 경기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홍진호 선수 대 조정현 선수 저그대 테란전 건틀렛 2003에서 갖게 되고요. 네. 두 번째 경기는 임요한 선수와 장진수 선수가 역시 테란 대 저그전을 건틀렛 2003에서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김정민 선수와 백영민 선수가 테란 대 프로토스전을 짐 레이너스 메모리 버전 1.5에서 갖게 되고요. 네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강민 선수가 테란 대 프로토스를 체러티에서 갖게 됩니다. 네. 오늘 경기는 전부 다 테란 대 저그 아니면 테란 대 프로토스. 그렇죠. 저희 요번에 그 테마가 절대극한 테란 7인방과 비테란 진영의 숙명의 대결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기가 오늘 펼쳐질 예정인데, 야, 정말 이게 올스타전이죠. 네, 말하자면은 예. 그 선수들의 이름값을 따져본다면 올스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선수들의 경기 매치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는 뭐 일단 홍진호 선수가 연습기 시간이 조금 적었습니다. 프랑스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 시간이 많이 적었다는 것이 이 건틀렛 2003이라는 맵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그렇죠.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조정현 선수를 지명했고요. 그리고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맵이 첫 번째 사용되다 보면 어쨌든 경기는 전략적으로밖에는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정현 선수의 분명히 좋은 경기가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면 선수와 장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만났을 때는 장진수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리고 2002년도에서는 이면 선수가 장진수 선수를 상대로 해서 2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장진수 선수가 이기는 순서가 맞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뭐 건트렛 2003이라는 맵에서 제가 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첫 네. 번째 사용되는 맵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밖에 경기가 흐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전략적인 그 장진수 선수, 그러니까 임요한 선수에게 좀 더 힘이 많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역시 정말로 소위 우리가 흔한 말로 하는 게 대박 경기가 이제 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주자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새로운 V건담의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럼 대회 때 뵙겠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홍진호 선수는 지난 그 위너스 챔피언십의 그 꿀맛 같은 우승의 단맛이 아직 입에서 가시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프랑스에 좀 다녀왔기 때문에 조정현 선수에 비해서 연습 시간이 좀 짧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좀 해보거든요. 예, 이게 원래 개막전이었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가 홍진호 선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딜레이 되면서 참 지목당한 것도 서러운 조정현 선수가 더 칼을 날카롭게 갈 만한 기간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홍진호 선수가 여러모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가 맞붙는 전장은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맵이 되겠습니다. 건틀렛 2003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죠. 건틀렛 2003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분들이라면 건틀렛이라는 맵의 이름은 충분히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맵에서 저그 대 테란의 일반적인 양상은 거의 대등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이 맵의 특성이 멀티 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테란의 그 한방 러시를 저그가 대규모의 물량으로 상대하기엔 난점이 많다. 네.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는 테란이 좀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그죠. 홍진호 선수와 장진수 선수는 뭐 건틀렛 2003 분명히 할 만한 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아까 이승환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전략적인 측면이 오늘은 좀 강조가 된다라면 예. 테란 유저들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전략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경기에서는 그 초반에 그러니까 초중반에 테란이 강력할 수밖에는 없는데 의외로 홍진호 선수가 그 초중반 전략을 잘 막아내게 된다면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홍진호 선수가 그 승기를 가지고 승리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건틀렛 2003을 제작하고 난 이후에 쭉 맵 테스팅을 거쳐왔는데 네. 사실상 선수들이 하는 말들은 할만한 맵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로스트 템플이나 일반적인 맵 같이 그 맵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이 맵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맵에서 올바른 그 경기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좀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예, 네. 그런 개념을 달리한 경기는 바로 이 첫 번째 경기에서 시작이 될 때고 그리고 이 첫 번째 경기는 두 번째 그렇죠. 경기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네, 임요한 선수와 장진수 선수의 경기가 지금 펼쳐질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경기 이어서 바로 또 테란 대 저그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죠. 건틀렛 2003이라는 맵을 보면은 지금 가로로 긴 128바이 96 사이즈의 맵이란 말이에요. 2인용 맵이고 예. 오늘 건틀렛 2003에서 경기는 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두 선수 이제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16강 2주차의 경기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경기를 힘차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 이제 경기에 출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정현 선수, 오늘 정말 바로 이 경기에 참석하기 전까지 피나는 연습을 여러 가지 빌드를 짜보고 왔다라는 의건담 되겠습니다. 빌드 수정을 그 최근에 또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빌드는 짜왔습니다만 그것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고요. 네. MBC 게임에서 대저그전 성적은 4승 7패입니다. 예선을 거쳐오는 조정현 선수 이에 맞서는 시드 배정입니다. 폭행적으로 홍진호 선수입니다. 이 선수 뭐 별로 말이 필요 없는 저그인데다가 맵에 대한 적응력 또한 그 저그 유저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네. 조정현 선수를 상대해서라도 이 맵에서 충분히 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승자냐 패자냐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경기 오늘 1경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수줍은 새색시처럼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건틀렛 2003.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2시 쪽에 조정현 선수의 진영 붉은색. 그리고 2인용 맵인 건틀렛 2003입니다. 홍진호 선수의 진영 8시 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 저그.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내가 홍진호 선수의 맵 적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기존의 저그 유저들이 테란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면 좀 배짱 플레이를 하다가 뭐 앞마당 멀티 지역을 좀 과감하게 가져가다가 혹은 드론 생산에 좀 치중하다가 밀려버리는 경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호 선수가 대테란전 정말 스페셜리스트 가공할 만한 승률을 이룰 수 있었던 사실은 그 원동력은 바로 맵 적응력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자신이 가난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맵인지 아니면 부자 플레이를 해야 되는 맵인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고 네. 그리고 또 테란을 몰아치는 플레이, 폭풍적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네. 예.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잘 해줬기 때문에 대테란전 사실 종족간 상성을 보면은 테란이 저그를 많이 제압을 했었거든요. 근데 홍진호 선수는 그걸 뒤집어 엎었죠. 네, 그래서 성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23승 14패예요, 대테란전에. 이거는 뭐 홍진호 선수가 그만큼 테란에게 강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반대로 프로토스에게는 14승 11패입니다. 오히려 프로토스 쪽에는 좀 약점을 보이고 테란전에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네. 이 건틀렛 2003에서 저그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네요. 예. 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예. 드리던 말씀 마저 드려보면은요. 네. 이 건틀렛 2003 같은 경우는 확장기지가 본진 그 뒤쪽에 있는 앞이나 그 뒤쪽에 있는 미네랄 확장기지가 하나 있고 또 본진 바깥에 나가서는 미네랄이 조금밖에 없는 가스멀티 그 다음에 센터 쪽에 있는 미네랄과 가스가 있는 확장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난하다는 군데밖에. 일이군요. 네, 세 군데밖에는 없고 일단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테란이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확장기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정직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그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여러 가지의 좀 복잡하고 그 테란이 정신 못 차리는 공격을 가지고 휘몰아치면서 정직한 확장을 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맵이 이 건틀렛 2003이에요. 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몰래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맵 자체가 워낙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그 사전의 어떤 조작이 훨씬 더 중요가 강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공격도 다양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 길로 밀어붙이는 공격은 그건 테란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 예. 홍진호 선수 본진 트윈의 처리. 자, 뭐 건틀렛이라는 맵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어떤 점이 2003과 예전 건틀렛에 바뀐 점이 무엇일까? 일단 센터 지역으로 향하는 입구가 하나 더 늘었고요. 네.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뒷마당 멀티 지역에 미네랄이 늘은 대신 가스 멀티가 사라졌다라는 점. 예, 뭐 그 점이 가장 큰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정된 점이죠. 네. 네. 그리고 이 건틀렛은 일단은 본진과 본진 사이가 너무나도 멉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가기에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 입장에서 뭐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할 것 같다는 그 정확한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도 네. 구발업을 해도 테란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베럭 확장, 노베럭 뒷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간 상태의 테란의 빌드가 활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 구발업은 안 통해요. 그 정도로 러시거리가 멉니다. 그런 빌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조정현 선수가 바로 경기장 오기 전까지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장진우 선수와의 연습에서 너무 처참하게, 처참하게 깨졌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럭스를 2개를 먼저 올린 상태죠. 자, 과연 어떤 빌드로 조정현 선수, 전략가라고 불리는 조정현 선수가 전략을 짜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조정현 선수는 이 맵에서 대저그전에서는 신중함이 관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말 신중하게 유닛 꾸준히 모아가면서 상대방의 체제에 적당히 맞춰 나가면 맵 자체가 가난한 맵이기 때문에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예, 이런 식의 자신감 피력을 했었습니다. 자, 수많은 팬들을 등지고 경기를 펼치고 있는 조정현 선수. 네.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확장의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본진 트윈의 처리 이후에 레어 올리면서 히드라리스크 덴까지 지었거든요. 네. 이거는 히드라리스크로서 테란의 그 어떤 진출로를 막아보겠다는 어떤 의지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일단 먼저 나온 러커는 방어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드랍업이 됐을 때 그 드랍업을 바탕으로 해서 테란에게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여러 갈래로 들어가는 드랍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확장기지, 가스멀티 2군데를 동시에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의 성향상 지금 저글링 스피드업까지 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예.
저글링 럴커로 좀 몰아붙이면서 테란을 압박해주고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이제 자신의 가스 멀티를 몰래 가져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지금. 멀티 체크를 위한 SCB 꼼꼼하게 잡아내고 있는 홍진호 선수. 어찌되었든 홍진호 선수는 참 가난한 상황에서도 게임 운영을 정말 잘해주고 테란의 약점을 잘 파고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변칙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는 부대들은 홍진호 선수 저글링 들어오는데요. 저글링 네. 들어옵니다. 병력들이 적잖은 있어요.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막아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정현 선수의 그 진출에 있는 병력 같은 경우는 분명히 홍진호 선수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병력입니다. 자, 벌써 러커로 변태를 시작하고 있는 히드라리스크. 전면전보다는 멀티 체크에 신경을 쓰는 두 선수입니다. 전면으로 진출하기에는 러쉬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중간 머린 액션에 의해서 저글링과 러커가 잡힐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은요. 네. 예, 공중상의 거리를 이용을 한 드랍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조정현 선수 지금 저런 식의 플레이는 정말 좋은 것이 일단은 머린 위주의 병력 구성이 아니라 파이어벳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저글링을 좀 보조를 해주는, 럴커의 화력을 보조해주는 저글링의 역할이 크게 반감이 됩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저글링 럴커가 저 병력을 덮치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자, 샌드위치 될 것 같은데요. 러커 버로우된 상태 뒤쪽에서 저글링. 덤벼들지 못하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만약에 파이어벳 하나만 더 적었어도 덮칠 수 있었는데 파이어벳이 둘이면 그야말로 화력이 저글링을 녹여버릴 만큼이 되거든요. 파이어벳에 메디까지 붙어있는 상태. 조정현 선수의 병력, 오버로드까지 잡아내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야, 조정현 선수 이 맵에서 정말 연습 많이 한 티가 나는 게 네. 지금 자신의 러시 타이밍 선정 그리고 그 러시 나간 병력들을 신중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게임 운영 네. 그리고 상대방의 멀티를 계속 견제해주는 플레이 지금까지 조정현 선수의 플레이는 100점입니다. 네. 자, 하지만 조정현 선수의 병력을 파고드는 홍진호 선수. 그리고 빠지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파이어벳이 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메딕이 하나 잡혔기 때문에 곧 이 병력은 괴멸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자, 이곳 오픈 스튜디오에는 라디오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중계를 들을 수 있다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글링 러커로 테란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가스 확장 위주로 먼저 가져가려는 생각인데 일단은 조정현 선수가 굉장히 안전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홍진호 예. 선수가 좀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갑갑해요. 예, 난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럴커가 다수 보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좀 미루어 봤을 때는 홍진호 선수 본진 지역에 스파이어 짓고 있나요? 예, 네, 지금 스파이어. 다른 유닛들 이제는 뭐 가스 멀티 지역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의 뮤탈리스크로 기동력을 활용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는 게 맞겠죠. 자, 무대를 넓게 쓰고 있는 두 선수, 홍진호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러커 보러 되는 모습.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 자, 홍진호 선수는 경로를 위쪽에서 자, 나가고요. 멀티 체크해주고 있는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 미니맵 보는 지금 플레이도 엄청나고 네, 자, 파이어벳의 위력을 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든 저글링 사실 킬수 11짜리 마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큰 거예요. 자, 또 진출로의 조정현 선수, 홍진호 선수의 움직임을 차단해보는 상태. 거기에 드론이 오는데요. 자, 저글링에 의해서 갔던 조정현 선수의 병력은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큰 이득은 그다지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러커가 지금? 지금 예. 뒤쪽에 벌어졌었던 럴커를 제거하는 컨트롤이었고요. 예, 본진 쪽 입구에는 병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베슬이 조금 있으면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컴팻 이용해 가면서 탱크 여러 개로 탱크가 지금 2개 정도 있거든요. 네. 진출해서 효과를 보기는 이 러커는 힘들고요. 이 이후에는 뭘 조심을 해야 되냐면 분명히 조정현 선수 역시나 드랍십 사용할 거거든요. 네, 드랍십이 홍진호 선수의 4시 쪽 멀티 쪽으로 날아갑니다. 와, 조정현 조정현 선수 상태. 지금까지 플레이는 정말 완벽합니다. 네, 저그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기 미네랄 필드 힘든 뒤쪽! 드랍십 방향이나 위치 이런 아,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습량이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야, 그리고 저런 식으로 자리 저렇게 잡으면 펑크 콜로니에는 공격 안 받고 자, 해처리까지 났습니다. 해처리까지는 드론까지 같이 피해를 주고 있는 조정현 선수 드랍십 병력.
쪽으로 빠지는 조정현 선수. 일단은 이러면서 홍진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스파이어가 올라갔으니까 뭐 뮤탈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홍진호 선수 저글링. 야, 지금 해철이 강제 어택만 해줘도 돼요. 야, 이거. 자, 성큰 코너니 깨진 상태. 해철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철이. 와, 자, 스커지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자, 해철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상태. 스커지에서 드랍십 잡힙니다. 해철이 HP 얼마 남았죠? 자, 조정현 선수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 너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병력, 홍진호 선수 병력이 저 두 마리 둘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바꿔가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조정현 선수. 이제는 조정현 선수가 사이언스 베슬 하나만 갖추면 러시 타이밍 나옵니다. 바로 튀어나올 거거든요. 자, 병력 갖춰 나오기 시작하는 조정현 선수, 뮤탈리스크 홍진호 선수 잡힙니다. 네, 박신영 선수와의 그 경기,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의 경기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정현 선수처럼 이 소규모 전투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자 하는 선수에게 소규모 전투를 지속적으로 걸면은 안 됩니다. 대규모로 한꺼번에 좀 SCV라든가 이런 병력들을 홍진호 선수. 이거 계속 잃어가게 되면은 결국 홍진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병력이 안 모이니까 확장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자면은 조정현 선수에게 또 역시나 확장을 허용하게 되고 그동안의 병력 피해가 없었던 조정현 선수의 나중에 한방 러쉬에 정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는 없는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홍진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온리 뮤탈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럴커를 어설프게 조합하려 들다가는 이미 시즈모드 된 탱크도 갖추어진 데다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럴커 다수보다는 이제 차라리 온리 뮤탈리스크로 뭐 저 머린 메딕들을 모두 제압한다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네. 저런 식의 스커지 컨트롤로 사이언스 베슬을 노려주는 플레이가 필요하죠. 네, 시간을 그게 끌고 가장 중요합니다. 예. 뮤탈리스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테란이 나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확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사이언스 베슬이 모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 홍진호 선수 한 방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공격을 퍼부어보는데요. 예, 홍진호 선수는 무조건 일단은 센터 쪽에다가 확장기지, 그러니까 해처리를 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겠습니다. 와, 예, 조정현 선수 빠지는 게 병력 빼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듯한 조정현 선수 다시 한번 조우를 합니다. 미니맵을 보고 반응하는 속도 또한 조정현 선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병력, 이런 소규모 전투에 계속 말려들어서 홍진호 선수가 여기 시간 뺏기고 병력 잃고 이러다가 지금 이 한 방이 나온 겁니다. 자, 나오기 시작한 조정현 선수 병력 중간에 마주치는 홍진호 선수. 병력 규모상으로 봤을 때 사이언스 베슬과 탱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병력으로는 힘들어요. 홍진호. 사이언스 베슬이 잡혀도 지금 컴셋 스테이션이 둘이기 둘입니다, 때문에 둘. 계속 스캔 찍으면서 전진해서 상대방의 멀티 지역까지는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정현 선수 그리고 미네랄 멀티를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머린들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홍진호 선수는 확장이 네이시 쪽 한 군데 이외에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현 선수가 만약에 이 센터 쪽에 확장기지, 배럭 2개 더 늘리네요. 센터 쪽에 확장기지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현 선수의 특성상 확장을 자, 센터 쪽으로는 가져가지는 않고 조정현 선수 개인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예. 조정현 선수 꼼꼼하게 디펜스 매트릭스까지 진짜 걸어준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정석적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네요. 조정현 선수의 그 대저그전 약점이라고 좀 많이 평가를 받았었던 어떤 그 야. 마이크로 컨트롤의 아, 점이 홍진호 선수 병력이 이렇게 갈리면서 소진되는 모습 보입니다. 너 분명히 뒤로 들어올 것 같아 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병력들을 자. 모아놓으면서 어쨌든 이 병력들이 본진 안으로 난입되는 것을 방지는 했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뒷마당 쪽으로 돌아가는 병력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건데 지금 홍진호 선수의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진 이외에 하나밖에 없는 확장기지가 파괴되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야. 조정현 선수 오늘 플레이가 정말 대단한데요. 자, 다시 옵저버의 시점으로 돌아온 상태. 홍진호 선수도 계속되는 파장적인 공격을 퍼부어봅니다만은 조정현 선수가 힘이 쌓이는 것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벙커가 있고요. 벙커에다 터렛 2개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에 조정현 사이언스 베슬이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그 다음에 그 러커 소스로서는 뚫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5시 쪽에 붉은색 점만이 놓여있는 걸로 보아서 해처리는 깨진 상태의 홍진호 선수는 그럼 확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와, 홍진호 선수는 사이언스 베슬을 잡지 못해서 상대방의 전진을 늦추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네요.
만약에 사이언스 뱃을 사냥하는 데 성공을 했으면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가 어느 정도 쌓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 타이밍을 한 번 더 벌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공격 일단 10단계. 뒷마당과 지정은 가스가 없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두 번째 경기를 조명을 좀 해보자면은요. 네. 저글링 러커로 전진하면서 머린을 좀 압박하겠다는 생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자, 서서히 서진을 해가고 있는 조정현 선수. 벙커 하나 짓고 지금 뒷마당 돌아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위쪽 배럭에서도 머린 매직 충분하게 지금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자, 공격 들어가보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기다리는 병력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 홍진호 선수 홍진호 상황 뮤탈리스크 많이 왔습니다. 상황 판단 정말 좋은데 이거는 어영부영 막혀요. 사이언스 배스까지 있는 상태. 뮤탈리스크 숫자. 아,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레디에이스의 피해를 보고 있는 홍진호 선수. 남은 뮤탈리스크 단 5기 정도. 4기, 5기 정도 남아있는 홍진호 선수. 이 뮤탈리스크를 통한 저 견제가 지금은 공격이 돼버렸는데 네. 견제가 일단은 테란이 초기 진출, 그러니까 초기 진출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대규모의 병력이 진출할 때쯤 들어가서 네. 테란이 나오지 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병력인데 네. 저글링 러커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병력을 잃고 뮤탈리스크 모을 만한 타이밍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홍진호 선수가 활로를 찾아야 될 텐데요. 네. 과연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홍진호 선수의 팬인 듯한 여성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활로를 찾는 것이 지금 보이죠. 너무 도박적이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종현 선수의 기지 쪽에 있는 그 확장기지, 가스 확장기지 두 군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지형상 특징을 잘 이용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내려오는 와, 공격이 내려오는 홍진호 선수 병력이 녹아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그래서 14의 탱크. 오늘 조정현 선수 아, 김동수 선수도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상이에요. 예. 자, 홍진호 선수가 활로를 찾게 내버려두지 않고 있는 조정현 선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뒷마당 쪽에 확장기지도 걸린 것 같죠. 그렇죠. 네, 이거는 병력들이 갑니다. 병력이 해처리 네. 취소해야겠죠?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까지 취소가 되고 사이언스 베슬만 가서 그냥 뭐 병력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만 해도 홍진호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해처리가 때마침 또 펴집니다. 홍진호 선수 해처리. 활로를 찾기 위한 홍진호 선수 해처리에 조정현 선수의 마린 3세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마주치는 상태. 또 피해는 보는 홍진호 선수. 조정현 선수 이 건틀렛이라는 맵이 정말 소규모 국지전이 많이 나오는 맵인데 조정현 선수의 스타일에 딱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진호 지금. 선수가 해처리 유일하게 폈던 해처리 지지. 홍진호 선수 지지선은 조정현 선수 승자조, 홍진호 선수 패자조로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 갑분숨을 몰아치는 모습. 자, 이 한 경기에 의해서 또다시 운명이 갈린 두 선수의 모습이 차례차례 보냈거든요. 자, 글쎄요. 저희가 우려한 대로 프랑스 행에 의한 연습량 부족일까요?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은 조정현 선수입니다만은. 자, 홍진호 선수는 굉장히 아쉬운 한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예전에 타방송사 결승전에서 한번 그 참패를 당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앙심을 품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예, 그거를 멋지게 지금 복수를 한 그런 셈이고요. 네. 그 원래 개막전이었던 경기가 딜레이 되면서 그 조정현이 좀 칼을 날카롭게 갈았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날카로운 부분이 그 게임 안에서 드러났던 것 같고요. 조정현 선수는 지금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전략을 선보였는데 이 네. 맵의 어떤 특징을 정말 제대로 살린 그런 어떤 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히 홍진호 선수는 늘상 그렇게 하듯이 일단 저글링 러커로 압박을 해놓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뮤탈리스크 다수를 통해서 테란 두 번째 진출을 일단은 막아놓고 예. 그다음에 또 확장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조정현 선수의 소규모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결국 한 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예,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노루목을 지킨다라고 하죠. 저희 홍진호 선수가 움직이는 곳마다 조정현 선수가 병력을 적지 않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틀렛 2003이라는 이 맵이 조정현 선수의 스타일에 딱 맞는 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현 선수 오늘 플레이가 정말 최고였고 소규모 국지전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 운영 자체가 그 결국에 홍진호라는 거목을 쓰러뜨리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건틀렛의 건자가 건담의 건자였군요. 같은 스펠링 G자로 시작하고 있는. 네.
자, 이렇게 해서 홍진호 선수는 앞으로의 경기 일정은 A그룹의 패자조인 변은종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조정현 선수는 A그룹의 승자인 박태민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명현 선수와 장진 선수의 경기가 계속됩니다. KBJ 투 때는 성적을 많이 못 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꼭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AMD 코리아 이제 우승기만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 선수들 16명 아래로 보겠습니다. 파이팅! 2001년 9.11 테러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20년 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여 테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특히 GLA 세력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는데요. 미국은 기술적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세 세력 중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어떤 진영에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지상군과 공군의 밸런스가 뛰어나서 다양한 전략 전술을 펼칠 수 있고요. 첩보 위성이나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한 스캔 또는 스텔스기를 이용한 전술 등으로 진보된 기술의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중국군의 특징은 많은 병력을 쉽게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군사체계에 있습니다. 한 번에 2명씩 훈련되는 홍위병과 그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면 능력이 상승하는 대군 보너스, 그리고 민족주의 시스템 등은 중국의 이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물론 중국군이 숫자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공격력과 방어력을 자랑하는 최강의 지상 유닛, 오버로드를 비롯한 강력한 유닛들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제압하는 중국군은 지상전에서만큼은 어느 진영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공적인 GLA는 지구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테러를 감행하는 테러 집단인데요. 적의 대열 후방에서 기습을 하고 재빨리 빠지거나 적이 대열을 돌렸을 때 다시 반대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게릴라 전술에서는 매우 능한데요. 거기에다가 테러리스트의 자폭이나 위장한 폭탄 트럭의 자폭 공격은 전세를 한 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집니다. 손끝으로 움직이는 세상. For future life, K-Tech, K-Tech Mouse. 네, 스타투브 MBC 게임 스타리그 더블 엘리미네이션의 16강 2주차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인 경기는 이묘한 선수와 장진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글쎄요, 1경기를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상 이 경기를 보고 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건틀렛 2003 그거 완전히 테란 맵이 아니냐라는 좀 볼멘 소리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게시판에서는 분명히 저그 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조정현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양상을 좀 돌이켜 보면 네. 조정현 선수가 플레이를 정말 잘한 것도 있지만 저렇게 하면 저그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살짝 들어요. 그렇죠. 예. 평범하게 해서는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공격 방법, 그러니까 공격에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방법들. 아까 잠깐 그 쉬는 시간에 그 김동준 해설과 얘기를 해봤는데, 야, 원해 처리에서 패럴 하면서, 뒷마당 쪽에 있는 바로 옆쪽에 그 미네랄 확장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해처리 짓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좀 사용되지 않는 극단적인 빌드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공격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원가스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려면 센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좀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로를 찾아 나갈지 저그 그룹들의 그런 그 숙제를 풀어가는 능력들이 궁금합니다. 절대 극강 테란 7인방과 비테랑 진영의 숙명의 대기라는 그 테마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1경기 그리고 지명자와 피지명자. 일단 저그가 승리를 했고 피지명자가 승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자, 이 경기는 이묘한 선수와 장진수 선수, 이묘한 선수가 장진수 선수를 지명한 상태입니다. 두 선수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KBJ 투 때는 성적을 많이 못 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또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AMD 코리아 이제 3개만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 선수들 16명 아래로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묘한 선수와 장진수 선수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이묘한 선수로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번 경기겠습니다만 장진수 선수 또한 숙제가 있는 것이죠. 형이 내준 숙제도 있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는 장진수 선수가 이겼다가 2002년도에 2연패를 당하면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장진수 선수가 이기는 순서가 맞기는 맞는데 이묘한 선수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걸린 재밌는 타이틀이 많이 걸린 경기가 또 이묘한 선수와 장진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묘한 선수 같은 경우는 저그전에 지금 22승 20패고요. 그다음에 장진수 선수는 테란전에 5승 7패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서로 간에 각 상대 종족을 상대를 했을 때 승률은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장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건틀렛 2003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묘한 선수와 장진수 선수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선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건틀렛 2003. 이 맵에서 전략적인 플레이에 제가 임요한 선수가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해줄지가 개인적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조정현 선수 전혀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이지 않은 평범한 정석 플레이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런 테란의 변수들을 저그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그 대 테란이 이 맵에서 뭐 여러 경기를 펼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그의 열쇠는 뮤탈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뮤탈리스크, 운리 뮤탈리스크 체제를 갖추기 위한 그 전에 발판은 럴커로 잡든 뭐 저글링으로 잡든 몰래 멀티로 잡든 아니면 최대한 빠른 어떤 드랍 플레이로 잡든 간에 결국에는 다수의 그 유닛을 뮤탈리스크를 보유하기 위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틀렛 2003이라는 맵이 러시 거리가 멀다는 그 저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야 하고요. 테란에게 좋은 점이라면은 이 맵에서는 저그가 마음대로 센터 싸움을 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뮤탈리스크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방금 그 홍진우 선수와 조정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보면은 밑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테란에게 덤벼드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의 그 뭐랄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그 저글링의 모습은 참 안타까웠는데 일단 그 앞선 경기에 의해서 전적도 바뀌게 됐죠. 테란과 저그의 전적이 1대0으로 이제 그 건틀렛 2003에서의 경기는 바뀌게 됐습니다. 이묘한 선수와 장진 선수의 스타일에 따른 건틀렛 2003의 경기 이승원 해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묘한 선수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묘한 선수는 극단적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 전략의 특성만 파악을 한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혹은 이기기 쉽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맵같이 건틀렛 2003같이 새로 사용되는 맵에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다고 막 고민하다가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플레이에 확 밀릴 수도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지금 변수는 전략적인 선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그 유저의 어떤 그 저그라는 종족의 특성상 기본기에 충실한 경기를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너무나도 지금 뻔히 보이는 경기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건틀렛 2003이기 때문에 장진수 선수는 사실 이 맵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줬던 저그 유저 중 한 명이에요. 이런 이묘한 선수를 상대로 분명히 연습을 해오고 연구를 해왔을 텐데 그 자신감의 출발은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길래 그 자신감이 내보여졌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께서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자신감은 충만돼 있어요 지금. 예. 임요한 선수에 대해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선수가 얼마나 철저한 전략가냐면 지난 그 위너스 챔피언십 결승 때 그렇죠. 예. 블레이드 스톰에서의 그 대홍진호 선수의 작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또한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란의 건물 이동 속도와 오버로드의 이동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철저히 계산을 해서 바로 옆 지역으로 걸려도 그렇죠. 오버로드의 시야에 한 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 칸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엄청나게 전략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건틀렛 2003에서의 임요한 선수의 그 대저그전 파해법이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때 장면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홍진호 선수의 드론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명환 선수와 장진수 선수 건틀렛 2003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이 2경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C조에 속해 있습니다. C조의 첫 번째 경기 이명환 선수와 장진수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치열한 전장, 하지만 지켜보시는 분들 굉장히 편안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명환 선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미너스 챔피언십 준우승에 나왔던 이명환 선수. 네, 이명환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를 참고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이라는 얘기는 그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는 참고하지 말고 자신이 준비한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 이명환 선수를 사람도 아냐, 어떻게 결승전에서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표현한 장진수 선수입니다. 네, 반대로 장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 항상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 보여줬었던 테란의 움직임을 판단을 해서 병력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머릿속에 계산 섰을 겁니다. 자, 장진수 선수 과연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은 두 선수의 경기 건틀렛 2003에서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께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건틀렛 2003 똑같이 조정현 선수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색깔도 똑같습니다. 붉은색 테란이 바로 슬래스 박서 이명환 선수, 파란색 적의 모습 8시 쪽에 장진수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임요환 선수에게 이번 경기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이 선수 지금 MBC 게임 전적이 46승 33패인데 대저그전 성적이 22승 20패로 그다지 신통치가 않아요. 이 선수가 임요환 선수가 그 대저그전 승률이 최고 75% 거의 80%에 육박하는 승률까지도 보유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용호, 홍준호 선수에게 승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저그전 상대가 또 장진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갖는 의미는 여러모로 큽니다. 그리고 요즘 이명환 선수의 제가 어떤 그 게임 잡지에서도 읽었는데 이명환 선수가 요즘 최근 많이 진다라는 얘기. 예, 각 종족, 그러니까 종족을 가리지 않고 이윤열 선수라든가 혹은 가까운 예로 김성재 선수라든가 이렇게 자꾸 패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명환 선수 또 다시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장진수 선수를 재물 삼아야 돼요, 지금은. 바로 그거죠. 자, 장진수 선수 오버로드가 날아가는 방향이 글쎄요, 다이렉트로 대각선으로 날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지금 장진수 선수의 오버로드가 날아가는 방향은 아마도 과거 건틀렛 2003 건틀렛이라는 맵이었을 때 그때 테란의 대저그전 주된 전략이 배럭 날리기였거든요. 그렇죠. 배럭을 날려서 안착시키고 거기서 머리미 계속적으로 러시를 가는 그 빌드 오더가 있었는데 그 배럭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 쪽으로 지금 장진수 선수는 오버로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건틀렛 2003은 그때 그러니까 건틀렛 2003 이전의 그 건틀렛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길이 다 한 군데였기 때문에 배럭 날리기라든가 혹은 더블 렉서스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전진 게이트 혹은 더블 렉서스 이런 식의 장진수 선수 그런데 딱 걸리지요. 이명환 선수에 의해서 보기는 봅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확장 기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가 이제는 이거 대저적이네. 한 분은 이명환 선수를 열심히 찍고 계시고 한 분은 장진 선수를 열심히 촬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 지역이 지금 장진수 선수가 먼저 카드를 딱 뽑아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 지역에서 입구 막아버리는데요. 입구 하나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이명환 선수. 그리고 뭔가를 지을 듯한 대세 SCB인데요. 안 짓고 갑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드랍십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생각이 복잡해지는데요. 장진수 선수는 베테랑전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저 지역의 멀티가 성공만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팩토리가 저 지역에 팩토리가 굉장히 나와서 지어지는 모습의 이명환 선수. 야, 드론이 딱 드론 시야 안 닿는 곳이에요. 딱. 그런데 가죠. 걸렸습니다. 지금 지나갔죠? 스쳐 지나갔죠? 예, 아마 스쳐 지나간 것으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명환 선수에게 주의할 점은
뭐 한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 나가서 짓기. 예, 그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빠른 드랍십이라든가 예측치 못한 양의 어떤 드랍십도 있겠습니다만. 네. 빠른 팩토리 조이기를 지금 예 이묘한 선수가 분명히 선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팩토리에서는 아마 벌처가 예.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는 벌처죠. 벌처가 네. 나오는 게 맞죠. 팩토리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자. 생각 없이 드론만 생산하다가는 벌처의 피해 너무 많이 입을 수 그렇지요. 있거든요. 자, 이 홍진호 선수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지나가면서? 장진 장진 선수. 선수가 예. 그 미니맵상에서 스쳐 지나갔을 때는 드론의 시야 쪽에 걸렸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글링 둘이 마중을 나와 봅니다. 이묘한 선수의 벌쳐 이동하면서 계속 저글링 잡아내고 있는 모습. 장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 확장기지만 어떻게든 지키면은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혹은 못 지키면은 나는 반드시 패배한다라는 아주 극단적 카드를 일단은 꺼냈거든요. 자, 기세 좋게 확장은 가져갔습니다만 그것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장진수 선수. 자, 저 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진이 문제거든요. 본진 지역에서 지금 재빨리 저글링 스피드업이 끝났군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막아낼 수는 있죠. 근데 드론 피해가 제법 심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요. 저글링도 잡았습니다만 킬수 9.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팩토리에서 드랍십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앞마당에 지금 레이스예요. 애돈이 돼 있지 않은 상태 스타포트 2개가 우리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팩토리는 떠서 귀환 중. 자, 스파이어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레이스 2기 나오는 시점에서 저 스파이어에서 뮤탈리스크가 에그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오버로드 피해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드랍십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팩토리에다가 본진에다가 팩토리를 내려놓고 애돈 붙인 다음에 저 해처리가 지어져 있는 곳 그 위쪽에다가 탱크를 드랍을 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갑작스럽게 나타난 레이스에 의해서 장진 선수.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임요환 선수는 극단적인 레이스 온리 체제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레이스를 지금 꾸준히 생산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런 식의 오버로드 피해를 제대로 입히고 이제 뭐 본진 지역 가서 드론 한두 개 정도 잡아주는 뭐 상대방의 테크트리도 파악할 겸 말이죠. 네.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면 뭐 지금 뭐 앞마당 멀티 지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스도 제대로 채취 못한 상황에서 레이스가 일단 나돌아다닌다는 건 클라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둘째, 자, 이거 SCB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는 이묘한 선수의 본진. 이거는 이묘한 선수가 예측한 변수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SCB가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건 절대 못 뚫고요. 저 저글링으로.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진수 선수. 장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스컬지죠. 예, 무조건 지금 스컬지를 생산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요환 선수는 보고 딱 간 것 같죠? 이거 아마 임요환 선수는 저 지역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스컬지가 오면은 레이스와 스컬지의 이동 속도는 같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동하면 못 잡습니다. 크나킹까지 지금 개발을 하면서 자, 스커지가 추격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 계속해서 레이스를 돌리고 있는 이묘한 선수 레이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 장진 선수는 이묘한 선수의 행보에 지금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지요. 자, 계속해서 서플라이 디퍼를 두들기고 있는 장진 선수. 과연 서플라이 디퍼 깨지면서 입구가 열릴 것인지요?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지금 암울해진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드랍십까지 등장해 있는 이묘한 선수.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는 이묘한 선수입니다. 자, 장진수 선수는 한 번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줘야 되는데 자신이 피해를 입기만 했지 지금 전혀 타격을 주지를 못했어요. 레이스 어느 정도 숫자 갖췄다 싶으니까 드랍십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 아마도 극단적인 온리 레이스 체제가 아닐까 싶은데 역시 조합을 생각을 합니다. 자, 레이스 앞장서고 뒤에 매딩만 내시. 자, 이거 옵티컬 매딩만 갔죠? 내시죠. 자, 이것은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매딩만 내시였습니다. 분명히. 자, 메딕과 레이스가 가는 이유는 옵티컬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과연 무엇을 쓸 것인지 이묘한 선수 개인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묘한 선수. 결국에는 레이스를 못 이기죠. 레이스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장진 선수의
뮤탈리스크! 와, 이면 선수.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야, 이게 임요한 선수가 얼마나 전략적인 선수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버로드가 베이스 위쪽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 선수는 입구를 열지 않고 베럭스를 밑에 내려서 병력을 생산할 테죠. 자, 스커지가 먹이를 노리듯이 사방에 살려줍니다. 블라인드, 예, 블라인드죠 지금. 오버로드 한기는 지금 블라인드 그렇죠. 상태입니다. 또 블라인드예요. 자, 블라인드라고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어. 오버로드 지금 눈이 멀어진 상태. 그다음 헬기. 레이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헬기 모두 다 지금 블라인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스모킹 상태의 레이스는 예, 당연히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자, 스커지가 그 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 이묘한 선수 또다시 자신이 전략 가입을 확인시켜주는 상태. 엄청나게 괴롭히네요. 아, 엄청나게 장진 괴롭혀서 선수 레이스를 못 잡아내고 있어요. 잡을 수가 잡아냅니다. 없죠. 지금 장진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방어 타워에 의존하면서 무조건 확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에 이면 선수가 노리는 것은 지금 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3베럭스에서 나오는 저 머린 메딕 병력 다수를 통해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베럭스 하나 더 늘립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장진수 선수가 막아내기는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역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성큰으로 시간 끌고 뮤탈리스크 숫자가 다수 확보가 될 경우 임요한 선수를 상대로 역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러면은 이면 선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베럭스 하나 더 짓지 말고요. 뒷마당 쪽에 지금 확장 기지를 좀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자신도 지금 확장할 방법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성큰으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요, 지금. 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장진수 선수의 뮤타리스크, 장진수 선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되어 있는 상태에 뮤타리스크 네. 눈에 들어옵니다. 성큰 야, 콜론이 공일업이 이미 돼 있는 상태네요. 이 타이밍이 이렇게 되면은, 예, 저 러커와, 러쉬를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겠습니다. 러커와 뭐 성큰 콜론이 조합 여러 그 다수를 통해서 막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뮤탈리스크로 가닥을 잡은 상태거든요. 일단 방어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볼 생각에 장진수 선수입니다만은 드랍십의 병력이 나눠 탈 듯한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그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모였던 자원을 전부 베럭스와 머린 메딕으로 돌리고 나서요. 만약에 저지점을 조여놓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 테란의 입구 쪽으로 나오는 그 확장 기지를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뭐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벙커 뭐 하나 정도면은요. 왜냐면은 지금 장준 선수가 이쪽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 지금 타이밍 지금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임요한 이면 선수는 선수, 이면 선수. 진짜 칼 타이밍 공격이에요, 이거. 자, 밀고 들어가는 이면 선수. 때맞춰 선거론이 완성됩니다만은 이면 선수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상태. 선거론이 하나, 그리고 장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주요 병력. 자, 장진수 선수가 야, 장진수 선수는 제법 잘 싸우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엄마린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남아있는 것은 이묘한 선수의 머린 다소 드론까지 나옵니다만은 피난을 가는 상태. 바깥으로라도 이 구역 뚫어버렸으면은 이제 예 배럭이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 고미력된 머린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장진 선수 가난해요. 야, 가난합니다. 성큰을 조금만 더 일찍 건설하고 하나 정도만 더 있었어도 결과는 어떻게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자, 이쪽으로 저글링 하나가 돌아봅니다만은 SCB에서 저글링 맞아 잡히는 장진수 선수. 그 베럭스 내려와 있는 베럭스 발견했을 때 분명히 장진수 선수 드론 더 투자해서라도 뮤탈리스크 한 기 줄인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성공 콜론이 하나 더 짓는 것이 지금은 맞았고요. 아, 장진수 선수가 시간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은 예,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었는데 임요한 선수 칼 타이밍. 예. 병력, 즉 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요한 선수가 무조건 공격 이후에 확장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빈틈도 없어요 지금. 찔러볼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예, 입장에서는. 사이언스 베스까지 갖춰진 임요한 선수 완벽한 플레이 해주고 있죠. 이 병력을 막지 못해서 장진수 선수는 이 게임을 그르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내시 쪽 공격당하는 장진 선수 뮤탈리스크 숫자 이게 전 병력인가요? 한번 밀어넣어보는 장진 선수입니다만은 터리 사방에 공격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장진 선수.
차례차례 터렛을 제거하면서 장진 선수의 뮤탈리스크 숫자도 줄어나갑니다. 네. 본진 쪽에 분명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나가 있는 이면 선수 그리고 생산되는 이면 선수의 병력들의 결국은 본진 심각한 타격 있고 그다음에 뭐 경기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장진 선수에게는 나쁜 뉴스죠. 그렇죠. 이면 선수 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방어력까지 1단계에 갖추고 있는 이면 선수의 병력이 장진 선수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장진 선수! 어렵다는 표현. 네. 지지선언 장진수 선수! 이면 선수 승자조, 장진 선수 패자조로 운명이 갈립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언론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이면 선수의 움직임을 여러분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면 선수 승자, 패자조입니다. 자, 글쎄요. 이 건틀렛 2003에서 장진 선수가 내놓은 카드, 이것에 대한 이면 선수의 대응. 참, 과연 이 건틀렛 2003이 테란 맵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들게 되는데. 네, 임요한 선수가 아마도 팩토리를 센터 지역에 건설을 하고 그 벌처를 두 기를 생산해서 드론 사냥했던 그런 플레이는 임요한 선수가 처음부터 준비해왔었다는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장진수 선수가 이렇게 과감하게 센터 지역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 견제 차원에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요한 선수의 순발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고 거기서 드론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장진수 선수는 자신이 생각했었던 플레이를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되었죠. 이후부터는 뭐 임요한 선수의 완전한 페이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정말 임요한 선수는 과감해요. 예. 앞마당에 승부사라는 말이. 그 장진 선수가 앞마당에 전진해서 해처리를 지었을 경우에는 테란이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전진을 하네 하면서 머린 러쉬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은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머린 러쉬가 이루어질 때쯤이면 장진 선수 발업된 저글링으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테란 본진에다가 또 뭐 타격 주고 이런 식의 경기를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뭐 임요한 선수의 뭐 계획되었든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었던 전진 그 팩토리에 의한 그 벌처 타격, 그것 때문에 경기가 많이 말린 듯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메딕을 활용한 또 색다른 모습. 그런 뭐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그것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 임요한 선수의 그 전략, 뭐 어떻게 보면 또 쇼맨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는. 언제나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그리고 프로게이머들 사이의 경기는 작은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지만 드론이 팩토리를 발견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또. 그쪽으로 지나가는 듯한 모습은 분명히 눈에 들어왔었는데 잠깐 장진 선수가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아까 이승원 해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요만큼의 차이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요. 자, 이렇게 돼서 C그룹의 첫 번째 경기 이면 선수와 장진수 선수와의 경기는 이면 선수가 승자조 그리고 장진수 선수가 패자조로 가면서 다음 3경기로 펼쳐질 김정민 선수와 백영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자와 이면 선수 그리고 패자와 장진 선수가 함께 맞붙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정말 가오가 남다르거든요.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김정민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브리자프타 백영민입니다. 새로운 피체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앞으로 어떤 상대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